그럼 상태를 안 후에 이제 마음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 근육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그 전에 있잖아요. 마음 근육 만들기 전에 마음의 상태를 알아내는 방법을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육하 원칙 있죠. 제가 이제 소통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통도 가짜와 진짜가 있고요. 마음 근육을 만드는데도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그 가짜와 진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마음 근육의 상태, 이제 MC님의 마음의 상태를 알으려면 뭔가를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마음을 찍는 기계가 아직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찍기 전에 저보다 트레이닝을 받고 싶어 하시는 당사자의 그 열정? 아니면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는 저희 심리상담센터에서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마음의 근육을 한번 몇 프로 되는지 체크하고 싶으세요? 네. 마음의 상태를 체크하고 싶으세요? 그럼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것보다 MC님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먼저 열어야 돼요. 엑스레이는 우리가 기계에 들어가면 비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화상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보이게 되는데, 그리고 뭐 MRI나 이런 거는 파장을 통해서 또 보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을 볼 수 있는 기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마음은 직접 봐야 돼요. 무엇으로? 눈으로, 귀로 직접 봐야 돼요. 누가 봐야 되냐면 MC님이 마음이 아픈 거나 힘든 상태인데 힘든 사람이 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트레이너가 그거를 봐야 돼요. 그럼 트레이너가 MC님의 마음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화만 해서 되는 건 아니야. 물론 대화가 중요한데 대화하기 전에 관찰을 해야 되는데 내가 MC님을 관찰할 때 이렇게 쭉 관찰을 하잖아요. 네. 근데 관찰만 한다고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대화가 키기는 키예요. 열쇠는 열쇠인데 어떤 대화를 해야 되냐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는 말이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마음을 열고 본인의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그게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날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야기인데요.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못 여는 마음을 제가 어떻게 열겠어요? 그렇죠. 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네가 열어야지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열어야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아기가 아직 어리죠. 네. 혹시 자취하셨어요? 아니요, 해본 적 없어요. 해본 적 없어요? 네. 자취하는 친구 집에 가본 적은 있어요? 네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자취하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밤새도록 놀았어요. 밤새도록 놀고 이제 뭐 술도 마시고, 그리고 그 술판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친구들 두세 명이 엎드려서 잠이 들었어요. 암막 커튼도 쳤겠죠, 당연히. 네. 근데 그 다음날 엄마가 불시에 찾아온 거예요. 그 친구의 엄마. 네, 그래서 집에 들어왔어. 문을 노크를 하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문을 안 열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비밀번호를 띠띠띠띠띠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탁 보면 냄새가 훅 나올 거 아니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그럼 엄마가 짜증이 확 나겠죠, 순간.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지네 뭐 하는 거야 하고 엄마가 커튼을, 지금 대낮인데 커튼 왜 찍어서 커튼 쫙 열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밖에서 햇빛이 들어올 것이고, 그럼 뭐가 보일까요? 제일 먼저 그 지저분한 현장. 지저분한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 지저분한 게 보이면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치우라고 하시겠죠. 치우라고 하든지 때려서 깨워가지고 야 빨리 일어나 가서 씻어 하고, 네네네. 엄마가 하는 일이 뭘까요? 주섬주섬 치우시겠죠. 네. 그거예요. 암막 커튼을 열면 빛이 들어오면서 그 방에 들어온 것들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마음을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우리 MC님이 마음을 열면
좋은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들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안 열려고 해요. 안 여는 이유는 안 좋은 걸 보게 되거든요. 내 아픈 과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상담도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상담을 받으면 보일 것 같거든요. 들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하는 것이 혼자 목사님한테 상담도 못 하고 스님한테 상담도 못 하고 그래서 혼자 그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픈 부위는 내가 치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더러운 게 보이니까 좀 창피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엄마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요. 야단치고 엄마가 치워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그 과거의 아픈 것들을 드러내면 들어가서 그거를 하나씩 치워주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한 노래인데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그쵸?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당신이 쉴 곳이 없죠. 네. 그리고 내 속에 내가 너무너무 많아서 헛된 바람들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내 속에 가시나무가 있다. 아, 맞아요. 아마 MC님도 마음에 가시나무가 있을 거예요. 있겠죠, 네. 그 가시나무가 바람만 불면 흔들려요. 이게 흔들리면 누가 제일 아파요? 스스로. 그렇죠. 내가 제일 먼저 아파요. 내가 제일 먼저 아프기 때문에 계속 무슨 일만 있으면 찔리는 거예요. 네. 이게 찔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프잖아요. 내가 아프니까 내 속에 내가 아프고 바람만 불면 가시나무가 흔들려서 내가 찔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무언가 이야기하려 할 때 아픈데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력이 없어. 나는 찔리고 있으니까. 결혼하셨잖아요. 네. 남편분이 저녁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 여보 나 너무 힘들어 하고 들어왔는데 이미 그 전에 아기를 키우시느라고 가슴에 찔림이 있어요. 그 찔림이 있으면 남편이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들어오지 않아. 왜? 내 찔림이 더 아프거든. 그게 먼저라 항상. 그래서 가슴, 마음을 열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가시를 다 잘라주는 그걸 다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상태를 보고 이제 마음 근육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 여는 게 네. 되게 중요해요. 진짜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서 저의 가시나무를 발견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가시를 쳐낸 다음에 이제 좀 깨끗해진 마음 상태에다가 근육을 이제 붙여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마음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마음 근육 만드는 거는 이제 거기에다가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가 이제 됐잖아요. 청소가 되면 거기다 입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좀 전에 제가 가짜와 진짜 말씀드린다고 네. 그랬잖아요. 자,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가짜와 진짜가 존재를 합니다. 예. 혹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가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탈이 나겠죠. 탈이 나겠죠. 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짜 음식을 계속 먹으면 병원에 가겠죠. 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먹으면 그럼 이제 죽어요. 작별 인사. 네. 네. 가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죽어요. 근데 진짜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과 또 MC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시청자님들 중에 또 MC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가짜가 있다면 그 가짜를 버리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가짜를 빨리 버려야 되는데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많이 다니면서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복하시나요? 네. 전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하시나요? 일단 어느 면에선 되게 행복하고 네. 물론 힘든 점도 있겠지만 그 행복이 진짜인가요? 진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처음에 여쭤보면 행복해요 네. 해요. 근데 두 번 물어보면 행복한데요. 세 번째 물어보면 그러니까요. 이게 행복일까요? 약간 자신이 없어지는. 그렇죠. 네. 왜 자신이 없어질까요?
진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신뢰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 네. 예. 그래서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행복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확신하면 끝까지 행복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이 2잖아요. 또 물어봐도 2잖아요. 그럼요. 또 물어봐도 2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행복하게 사는 24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힘든 게 또 있었거든요. 매일 애기 보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애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게 행복하고 탁 더해지니까 이게 진짠가 가짠가? 아, 내가 이러려고 애기 낳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행복하다면 그 힘든 순간도 행복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럼 그 가짜를 빠르게 버리는 거죠. 소통,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을 만날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오늘 조금 소통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텐데, 진짜 소통과 가짜 소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렇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나와요. 한국말로 하면 대화. 그래서 소통 잘하고 싶으시죠? 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소통 잘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소통 잘하고 싶어서 책도 많이 보고 강의도 많이 듣고 요즘 그러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소통 잘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소통 잘하고 싶어서 책도 보고 강의도 들어요. 근데 소통을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화를 한자로 줄이면 말. 네. 그 말. 그럼 소통 잘하게 됐어요. 오늘 배웠어요, 누군가에게. 저한테는 안 배울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은. 네. 소통 잘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MC님은 뭐를 잘하게 된 거예요? 말을 잘하게. 말 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말 잘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들과 또 MC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성인인데 맞아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말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말로 상처를 말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죠. 소통 잘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말로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결국 이 잘못된 소통은 말 잘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상대를 상처 주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그 강연장 안에서 어쩌면은 MC님이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강의를 듣다가 그래, 저 얘기는 집에 있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집에 우리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게 집에 있는 누구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그 생각한 그분한테 집에 가자마자 여보 앉아봐. 내가 오늘 들었는데. 내가 오늘 들었는데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야, 개똥아 앉아봐.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그러면 그거를 듣는 남편이나 개똥이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약간 좀 거북할 것 같아요. 잔소리예요. 네. 또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은 우리 집사람 또 엄한 교육 받고 와가지고 또 나한테 또 이런다. 나는 소통 교육 받아가지고 소통 잘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결국 잘못된 것은 말 잘하는 그 말을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짜 강사들도 많아요. 가짜 강사가 뭐냐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웰빙, 힐링 강사가 소통이 유행하니까 하루아침에 소통 강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 강의를 하니까 잘못된 걸 많이 배우겠죠.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는 말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Personality Quotients라고 신체 접촉에 의한 소통, 본능적인 소통. 애기하고 요즘 자주 소통하시잖아요. 네. 애기하고 엄마하고는 소통이 너무 잘 돼요. 아빠하고는 잘 하고 있는. 엄마보다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엄마는 항상 품에 안고 있는데 아빠는 8시간 밖에 나갔다가 8시간 후에 들어와서 이쁘다고만 하니까 애기가 왜 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알잖아요.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배가 고픈지 엄마들은 희한하게 알아요. 그건 아기와 본능적인 스킨십에 의한 소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윗단계가 IQ예요.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지식을 쌓으면 소통을 잘하죠. 왜냐하면 습득한 게 많으니까 말하는 기술이 늘어나겠죠. 그 세 번째 단계가 감성이에요. 그래서 20세기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21세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게 감성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윗단계도 있습니다. 스피릿, 영성.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하고는 제가 강의할 땐 이야기 안 하고요. 딱 EQ, 감성 소통까지. 그러면 IQ,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할 때 말로 상처를 받을 때 나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말을 못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잘하는 사람한테. 그쵸. 네. IQ가 높은 사람한테 상처받을 확률이 높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상처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집에서 힘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IQ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가짜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소통은 뭐냐? 감성 소통인데 말이 필요 없는 거죠. 혹시 집에 애완견은 안 키우시죠? 네. 아기가 지금 몇 개월? 4개월. 4개월. 그럼 말 못하겠네요? 아기와 소통이 돼요? 조금 되는 것 같긴 했는데 그나마 답답할 때가 말도 좀 못하는 아기하고 그나마 조금 되네요. 네. 그것은 감성 소통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에 의한 소통인데 아이큐한테 내가 지식적으로 이야기해봤자 아기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엄마가 품에 품어주고 젖을 물리면 아기는 평온하게 자거든요. 그 아기는 엄마하고 감성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성 소통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말이 필요 없는 감성 소통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와 가짜. 근데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뭐냐면 to be or not to be.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내가 소통을 못하면 내가 가짜 소통을 하면 죽어요. 말로 계속 죽이잖아요. 가짜 음식을 먹으면 죽는 것처럼. 근데 진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지. 진짜 소통을 하는 건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럼 사람을 살리는 진짜 감성 소통을 하면 마음이 열려요. 아까 마음 근육 만들기 전에 그 전 단계가 감성 소통 단계가 들어가야 돼요. 감성 소통이 되면 마음이 열리죠. 네. 그러면 제가 전 시간에 가시나무를 제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감성 소통을 잘하면 회복 단계가 이루어져요. 그럼 회복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가시나무, 마음의 오래된 상처들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마음이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공감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진행자님들도 그렇고 지금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소통 강의를 들어갔을 때 공감을 잘하면 소통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공감을 하면 소통을 되는 게 아니고요. 감성 소통을 잘 해야 그 단계별로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은 인간의 감정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반감, 동감, 공감. 반감은 나 안 해. 동감은 나 맞아. 네 말 맞아. 그러나 몸은 안 따라가요. 네. 네 말 맞아. 근데 난 이거니까 난 이대로 할래.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갑니다. 또 요즘 정치는 반감 정치가 많은데 동감 정치까지 가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당 안에 있어도 동감만 하는 거예요. 나 너랑 같아. 그러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으니까 너랑 다른 길을 갈 거야. 그래서 요즘 신당 창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공감은 뭐냐? 네 말이 맞아. 정말 좋은데? 그럼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더 나아가서 나 지금 이거 하고 있고 내 생각은 이래. 당신 생각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도 한번 해볼게. 공감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 소통을 하면 회복이 되고 이 마음의 가시나무가 제거가 되면 공감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감 단계가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거. 혹시 우리 지금 젊으셔서 그 드라마를 아실지 모르겠네. 뭐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식 퀴즈 한번 내볼까요? 네. 제가 강의 갔을 때는 이 공식 질문 한 다음에 맞히면은 제가 선물로 제 책도 주고 하거든요. 오늘도 있나요, 선물? 선물 드릴까요? 제가 지면으로 된 책이 아니고 전자책을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마음 근육 만들기 전자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근데 이게 생방송이 아니라 댓글이 네. 나중에 나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를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전자책을 파일로 보내드리면 되는데. 예. 어떻게. 그렇죠? 자, 또 그거는 이제 뭐 편집하시는 분께서 네네네.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모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네, 그럼요. 아세요? 그 다모라는 드라마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아프냐. 그쵸. 나도 아프다. 그 너무나 잘 알아요. 네. 모든 분들이 아프냐? 네가 아프면 내. 이게 공감 단계의 첫 번째. 아프니? 네가 아프니? 근데 이게 쉽게 안 돼요. 감성 소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되는 게 공감. 근데 이게 진짜 소통을 안 하고 가짜 소통을 하면 말로만 너 아파? 그래 네가 아프니까 나도 마음이 짠하다 야. 그리고 뒤에 가서 딴 사람한테 수근수근 대면서 야 쟤 별것도 아닌데 저거 갖고 아프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가짜죠. 진짜 소통은 감성 소통이기 때문에 네가 아프니? 네가 아프니까 내가 아파.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가시나무를 제거하는 회복 단계에 들어가면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심리 상담은 이 소통 심리 상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면으로 체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종이로 체크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상담으로 들어가는데 종이로 체크하는 거는 우리가 배운 상담. 그러니까 요즘 MBTI가 유행하잖아요. 혹시 네. MBTI 뭐세요? 뭐일 것 같으세요? 저는 그거를 몰라서 내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ENFP인데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되게 작은 소수의 제가 퍼센테이지나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혈액형은 뭐세요? B형입니다. 안 맞나요? 이런 이제 표정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배움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습에 의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과를 전공을 하면 다 배우고 거기에 배운 거를 우리는 이런 페이퍼로 만들어서 심리 상담 오시는 분한테 체크하라고 그래요. 그 체크하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MBTI 딱 그래? 그럼 너는 이런 형이구나. 이런 유형, B형? 그럼 이런 유형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 MC님을 오래 못 봐도 B형이구나. MBTI 이거구나. 그리고 체크한 게 이거구나 하면 딱 매뉴얼대로 나와요. 유형이. 그대로 상담하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B형이라고 O형이라고 A형이라고 MBTI 그 다양한 유형 중에서도 사람은 항상 바뀔 수 있고 또 변할 수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네.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 페이퍼를 놓고 우리는 지식적으로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핥기 들어가는 거죠. 진짜 상담은 사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서 공감해 주는 거. 자, 그런데 이 다모라는 드라마에서 또 다른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결혼해 주겠니? 했더니 그 다모가 신분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나리와 다르게 비천한 몸입니다. 이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종사관이 아주 공감의 최고치예요. 세상에 비천한 사람은 없다. 아니에요. 이건 기억이 안 나네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비천해서 결혼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내가 비천해지면 된다. 그럼 마지막 대사가 또 있어요. 네. 저는 아이도 낳지 못합니다 이래요. 그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가 없어도 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이가 되겠다. 죄송합니다. 앞에는 좋았는데 뒤에까지 연결됐으면 퍼펙트인데 뭐라고 했냐면 이래요. 괜찮다.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감성 소통과 회복 단계를 이루면 이게 가능해져요. 그 시대의 소통 트레이너였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대표적인 분이 제가 그 전에 썼던 책이 소통의 달인 지저스라는 책도 있고 그 근래에 썼던 책 중에 이제 소통학 개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4대 성인의 소통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공감 소통을 제일 잘한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사실 이 방송이 그 크리스찬 또 넌 크리스찬 다 보는 거라 제가 일정 종교를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했으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크리스마스에 구세주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마국간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비천해지면 된다 해서 가장 비천한 곳에 온 거예요. 그리고 불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내가 잘못했지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오면 안 되라고 말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더라도 다 받아줘요. 그러면서 그 모든 종교 지도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잘 왔어. 너만 있으면 돼. 네가 제일 소중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게 공감인 거예요. 이미 모든 종교에 그 감성 소통과 공감이 다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감 소통이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로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인 거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그냥 사랑해. 다 사랑.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써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울어보지도 못하고 네 마음 깊은 그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진짜 사랑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성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소통인데 쉬워요. 우리 MC님이 애기하고 소통이 되는 이유는 또 어떤 분들은 반려동물하고 소통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개하고는 소통이 되는데 남의 집 개하고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개니까. 이 개가, 이 아이가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 본능이라는 단어 이전에 소중하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중한 마음, 제가 우리 MC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상담을 하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다 제거를 해주고 공감해주고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랑을 하면 보세요. 부부간에 감성소통을 통해서 서로 같이 울어주고 남편이 힘들게 들어오면 여보 오늘 힘들었지. 그걸 같이 안아주고 아이가 엄마 나 시험 못 봤어 어떻게 하면 시험 제일 못 본 사람이 당사자가 제일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은 꼭 혼내 거기다가. 그러지 말고 얼마나 힘들었니. 수고했어 그래도. 그럼 부모와 자녀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공감해 주면 진짜 사랑하게 되겠죠. 요즘 교권이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처럼 스승이 제자를 소중히 여겨서 제자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알고 제자가 스승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면 서로 감성소통, 말이 아니라 감성소통을 통해서 서로 소중히 여기면 공감을 하면 그 제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가 국민을, 국민이 국가를 소중히 여기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흥하겠죠. 엄청나요. 사실 이거는 미래적인 사회 운동이기도 한데요. 모두가 감성소통 속에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면 교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같은 꿈을 꾸게 돼요. MC님하고 저하고 우리 달란트 TV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서 공감을 하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같은 꿈을 꿔요. 그러면 달란트 TV와 우리가 서로 같은 꿈을 꾸고 시청자님들이 같은 꿈을 꾸면 달란트 TV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전파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막 구독, 좋아요 누를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거 반드시 구독, 좋아요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으면. 네. 그럼 막 제가 전파할 거 아니에요. 우리 MC님 어디 가서 사회 진행 진짜 잘하는 분 있다 막 전파할 거 아니에요. 그게 같은 꿈을 꾸면 이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게 회사와 기업도 다 마찬가지죠.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마음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그 근육이 감성 소통으로 시작을 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공감되기 시작하고 사랑하면서 같은 꿈이 꾸면서 이 마음을 싹 덮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싹 덮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 근육이 일단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상태를 알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들을 버리면서 감성 소통을 하고 또 서로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소통을 하면서 사랑하면 마음에 근육이 생긴다. 네.